실제 중요한 거는 경호 조직의 특성과 또 경호 조직 구성 원칙 이런 부분은 매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경호 조직의 특성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경호 조직의 특성. 물론 뭐 조금 전에도 얘기됐지만요. 이게 조직이라는 거는 뭔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 그리고 체계적 결합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조직이고 경호 조직이라는 말까지 붙이면요. 어떤 VIP의 신변 보호를 이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체계적 결합체가 경호 조직이다. 그러면서 이 경호 조직에 일정한 특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특성의 종류가 뭐가 있고 각각 그 내용이 뭐가 있는가 뭐 이런 부분 시험에 자주 나왔던 얘기들 여기서 한번 봅니다. 먼저 뭐가 나왔냐면요. 기동성이라는 얘기를 지금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호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사람과 그리고 어떤 장비의 결합체가 어떤 뭔가 경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동성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뭐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거는 두 번째라고 보도록 합니다. 통합성과 계층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런 부분은 시험에 벌써 몇 번 출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통합성과 계층성인데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요걸 만약 경호 조직이라고 한번 볼게요. 이게 만약 경호 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면요. 그러면서 경호 조직을 뭐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봅니다. 여기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경호 조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봅니다. 돼 있으면요. 각 어떤 계층별로 책임과 권한이 분화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뭐 계층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각 어떤 기능별로 책임과 권한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뭐 얘기를 들면요. 여기 예를 들어서 행동하는 조직이 있다. 뭐 그러면서 사전 예방 경호하는 기능도 있고 또 근접 경호하는 기능도 있다. 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행정 조직이 있다. 또 무슨 전산 관련되는 조직이 있다. 또 지휘하는 어떤 조직. 이런 여러 기능별로 책임과 권한이 나눠져 있다. 그게 바로 여기 나 있는 계층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책임과 권한이 분화돼 가지고 뭔가 뭐 이거는 결국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도록 할게요. 내가 만약 근접 경호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과 또 사전 예방 경호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 분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경호 계획을 수립하는 전문가를 분리를 해놔야 돼요. 또 경호본부에서 뭔가 전산 업무 보는 사람, 또 정보 분석하는 사람, 정보 수집하는 사람 다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성인데 근데 이렇게 분화만 돼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조직에서 봅니다. 그 조직의 중추 세력에 의해서 어떤 그 조직이 통합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중추 세력에 의해서 이런 거를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바로 계층성, 전문성으로 분화된 것도 어떤 중추 세력에 의해서 분화된 거를 통일적으로 통합하는 거 그걸 통합성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게 바로 경호 조직이다 봅니다. 또 세 번째 가서 보면요. 폐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는데요. 폐쇄성은 이거는 경호 조직도 폐쇄성을 갖고 있고 경호 위의 조직 또한 폐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뭔가 거기 구성이라든지 그 어떤 뭐 그 조직의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외부에 노출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이 폐쇄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대통령 경호실에 있는 경호 규정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외부에 공표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이 뭔지 알 수도 없어요. 그게 바로 폐쇄성에 기인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 기법이라든지 경호 규정이 만약 외부에 노출이 되는 순간 위의 기도자가 그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폐쇄성이라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전문성 이렇게 봅니다. 전문성 가서 한번 보면요. 전문성은 한번 이렇게 볼게요. 뭔가 어떤 경호 기법과 관련해서 뭔가 지금 어떤 위의 기도자도 그렇고 경호하는 사람도 그렇고 자꾸 발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지능화되고 그리고 어떤 고도화가 되고 있다. 위의 기도자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경호
어떤 요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경호 조직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각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좁은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전문성이다. 또 그 다음에 봅니다. 대규모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대규모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대규모성은 이런 걸로 한번 볼게요. 뭐냐면요. 대규모성은 지금 경호 관련해서 제가 한 얘기만 드려볼게요.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 직원, 거기 경호 직원 숫자가 400여 명밖에 안 돼요. 물론 외부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까지 치면 더 많지만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경호돼야 되지, 또 전직 대통령 경호해야 되지, 또 대통령 가족도 경호해야 되죠. 또 그리고 외국 어떤 국가 원수, 또 어떤 외국 행정부 수반, 이런 사람들 경호다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모자라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원이 늘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대규모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호의 특성은요, 국제적인 특성이기도 하지만요, 기동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통합성과 계층성, 그리고 폐쇄성, 전문성, 대규모성을 갖고 있다더라.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지금까지는 경호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경호 조직의 구성 원칙과 관련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세요. 경호 조직의 일반적인 어떤 특성이다. 그러면 경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일정한 원칙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원칙도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원칙 아닌 거 찾아봐, 또는 그 원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틀린 거 찾아봐, 이런 식의 시험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봅니다. 먼저 뭐라고 나왔냐면요, 지휘체계 단일성의 원칙이라는 게 가장 먼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봅니다. 지휘체계 단일성의 원칙인데요. 단일성의 원칙, 지휘체계 단일성의 원칙인데, 요거는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려고요. 지휘체계 단일성의 원칙인데, 이거는 한번 이렇게 봅니다. 한 사람의 지휘하에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만 뭔가 지휘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 복수로 이 사람이 이렇게 지휘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지휘하면요, 뭔가 업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사 한 사람이 신속하게 뭔가 결단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지휘해야 된다는 게 지휘체계 단일성 원칙이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교재에는 안 났지만요,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할 때 그때 지휘 단일성의 원칙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암살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던 시기에 때예요. 그때 어떤 경호 책임자가 어떤 그 경호원들 위치를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위치는 뭐냐면요, 누가 어떤 사격하기 곤란하게 대통령 가리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어땠냐면요,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가 연설하는데 가린다고 스스로 경호원의 위치를 변경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격 각도가 생겨가지고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그런 근거가 됐다. 그게 바로 지휘 단일성의 원칙, 이거를 위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볼게요. 체계 통일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체계 통일성의 원칙이라는 그런 원칙이 있다 봅니다. 체계 통일성의 원칙인데, 이거는 한번 이렇게 봅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요, 우리가 경호 활동을 하다가 보면요, 명령, 복종, 지휘, 감독 체계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령과 복종, 그리고 또 한편에 지휘, 감독하기 위한 체계가 확립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체계 통일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봅니다. 뭔가 명령 지휘 라인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은 효율적으로 지휘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가 여기 중요하다고 보냐면요, 지휘 단일성의 원칙과 체계 통일성의 원칙을 이거를 혼돈을 해가지고 답을 잘못 고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일단 지휘 단일성의 원칙은요, 한 사람만 지휘를 하라는 얘기고, 체계 통일성의 원칙은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쫙 라인이 서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지휘 감독도 라인이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게 바로 체계 통일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얘기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